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제가 아직은 시차 적응 중이어서 일어나는 시간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눈이 깬 김에 조금 빠르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시차 적응 문제로 조금 영상 만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심지어 지금 영상을 한번 녹음을 했는데 마이크 문제로 녹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두 번째 녹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줄여서 요점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 기대감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다우와 S&P가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CNBC에서는 오늘 테슬라의 강한 상승이 S&P를 하드캐리해서 최고가를 찍게 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더구나 채권 수익률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월요일에는 페이스북, 화요일에는 마소와 구글,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S&P 기업의 약 23%가 실적을 보고했는데 이 중 84%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실적이어서요. 2010년 이후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스태그플레이션 하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최고 호황인데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까요?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팬데믹에서 경제가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내년까지 이 인플레이션 기조가 장기화될 수는 있지만 회복하는 경제를 꺾어놓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시어즈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 3일 만에 10억 달러 크기의 펀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월가에서도 최단 기록이라고 하고요. 다만 너무 빨리 성장을 해서 문제입니다. 총 보유 한도 5천 계약까지인데 이미 보유 한도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결국 후속 선물 ETF인 발키리 등이 얼마나 자금 흡수를 잘 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결국 선물 ETF 출시만으로는 반쪽짜리 성공이죠. 완벽하게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선 현물 ETF 승인이 나와야 합니다. 어쨌든 가격은 신고가를 뚫은 이후에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6만 달러까지 흩했다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 중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 262억 원치를 순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순매수 규모로는 5위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관이라면 모를까. 개인은 선물 ETF에 투자할 바에 그냥 현물 비트코인을 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테슬라에 가려서 그렇지 오늘 나름대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엔비디아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전고점의 저항선에 막혀 있었는데 여기를 뚫어낸다면 향후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해나갈 수 있고 뚫어내지 못한다면 한번 내려와서 추세 지지선을 밟고 어느 정도 발판을 만든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저항선을 뚫고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게 계속 상승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항선 돌파 이후에 상승 여력이 모두 떨어지면서 다시 가격대가 돌아오는 업스러스트, 일명 거짓 돌파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정도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시간의 문제일 뿐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적어도 제가 지금 시장을 확인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매출, 수익성, 일간 활성 사용자 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거의 모든 부문이 시장의 예측치를 거의 비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고요. 정말 시장 기대치를 딱 비트하는 수준이었는데 근데 왜 애프터마켓에서 나쁘지가 않냐? 그거는 페이스북이 얼마 전 있었던 스냅의 아이폰의 개인보호 보호 정책 강화로 인해서 광고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발표가 있은 후 페이스북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게 투자자들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우려했던 수준으로까지 그 타격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페이스북은 현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어닝콜에서 분명히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또 한 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실적 발표 직후의 상황으로서는 뭐 딱히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은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주주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오늘 두 번째 천슬라에 도달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천슬라를 돌파한 이후로도 계속 올라서 장중 한때 1045달러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주식 분할 전으로 치면은 5,000달러가 넘는 가격이네요. 일단 오늘 천슬라 달성한 기념으로 라방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략 뭐 장 시작 전 10분 정도에 할 거고요. 특별한 얘기 나눌 건 아니고 그냥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그냥 축하하고 즐기는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현재 테슬라의 이런 급격히 오른 주가가 단기적 과열이 아니냐고 물어오신다면 저는 단기적 과열이 맞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 과열이 왔다고 해서 주가가 더 안 오르는 게 아니고 주가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기적 과열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훨씬 더 오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 과열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과열이 끝나고 나서 온 조정이 오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열 이전에 지금보다도 낮은 가격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단기적 주가 흐름은 어차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격을 보면서 예측해서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봐야 하냐?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을 봐야죠. 우선 테슬라는 현재 모델 3 스탠다드 그리고 Y의 롱레인지 모델의 가격을 각각 2,000불씩 인상을 했고요. 모델 S와 X는 5,000불씩 인상을 했습니다. 이로써 모델 Y 롱레인지는 올 한 해 동안만 무려 7,000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선 생산자 측면에서 반도체 공급난 등의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산자 물가가 상승을 했고 테슬라 역시 매출 원가가 상승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견고한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죠. 지금 주문해도 반년이나 또는 그 이상이 걸려야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원가의 상승 부분을 소비자에게 훌륭하게 공유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 차량 가격은 상승하고 결국 매출의 증가와 마진율의 방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렌터카 업체인 헐츠에서 내년까지 전기 렌터카용으로 10만 대를 예약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델 3의 경우에는 11월 초부터 이미 상품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의 소식에 따르면 이거는 단일 전기차 주문 중 최대 규모고요. 총 42억 달러, 이 중 테슬라에 10억 달러의 수익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3분기 테슬라의 순이익이 16억 달러였죠. 그렇다면 10억 달러라는 수익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사실 테슬라는 내년까지도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10만 대의 주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에 수요가 있는 물량을 다 공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실적에 엄청나게 이득을 주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렌터카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향후 렌터카 업체들의 테슬라 차량을 대량으로 공급하게 된다면 렌터카 업계에서의 테슬라의 지위도 상승을 하고 또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자율주행이나 슈퍼차저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테슬라를 구매하게 되는 그런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당장 눈앞의 숫자적인 면보다도 중장기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FSD 베타 10.3 버전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수 99점인 사람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FSD의 안전 관련한 퍼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하던 최초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퍼드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자율주행을 개발 중인데 이제 와서 미국 혼자 자율주행 안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자율주행에서 운전자 개입이
줄어들수록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사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될 게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내면 100일에 한 번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거예요. 또 이런 자율주행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리더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총알바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마다 주가가 떨어질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기적으로 매수 찬스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테슬라가 미리 비난을 다 받아먹으면서 개척해 나간 그 길을 그냥 뒷공문이 쫄쫄 쫓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결국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가장 앞서 나가는 리더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소식 중 하나죠.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기존 $900에서 $1200로 상승을 시켰고 불케이스는 $1600를 상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래 2030년에 580만 대의 차량 판매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연 성장률 23%인데 이거를 28%까지 증가시켜서 2030년에 810만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고 16.3%의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업으로 총 $580만큼의 가치를 주었고요. 다만 테슬라는 향후 수년간 매년 50%씩 성장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모건 스탠리는 현재 심화되고 있는 공급망 제약, 인프라 제약, 경쟁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위협 등등의 리스크로 인해서 테슬라가 가이던스를 제시한 50%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28%의 성장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에너지에는 $80의 가치를 상정했고 보험에도 $36의 가치, 차량 공유에는 $80의 가치, 그리고 미래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죠. 소프트웨어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355의 가치, 그리고 파워트레인 서드파티 공급에는 $70의 가치, 그렇게 해서 총 $1200의 목표 주가를 상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부터 흐름이 좋았고 결국 본 마켓에서 천슬라를 향해 주가가 쏘아 올라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가 오늘 $1000를 넘기면서 시가총액 $1조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테슬라를 샀던 가격이 주식 분할 전에 $996입니다. 그런데 지금 5대1로 주식 분할을 해서 다시 그 가격에 왔어요.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한마디로 가격은 그대로고 주식 수는 5배가 됐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다시 2배 올라서 주식 분할 또 하고 거기서 또 2-3배 올라서 지금의 가격이 되는 날이 또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가진 주식의 가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수량은 25배가 되겠죠. 이게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 원래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복리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최고로 복리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샀다 팔았다 해야 복리 효과가 증가할 것 같지만 대부분 거래 비용과 세금 그리고 잘못된 매매 타이밍으로 인해 복리 효과를 까먹기만 할 뿐 성공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그 마음이 언젠가는 고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테슬라가 드디어 시가총액에서 페이스북을 확실하게 제꼈습니다. 이제 위로는 구글과 아마존이 기다리고 있죠. 뭐 시간의 문제일 뿐 저는 구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때쯤이 주식 분할을 하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다음 주식 분할 때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만큼 오늘 하루 힘차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